예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동계 회계사입니다. 예, 오늘 아침에 뭐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요. 사실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본인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하겠다고 해서 뭐 한강변에 일단 다리에 뭐 분수, 반포대교에 분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,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한참 뭐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한강변에 뭐 초고층 아파트로 싹 짓겠다. 그래서 뭐 압구정에 70층, 그리고 뭐 성수에도 뭐 70층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변 쪽으로 다 이제 초고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동작구청에 사실 노량진 역사가 되게 상당히 오래된 민자 역사가 있는데, 이 부분을 이제 초고층 빌딩으로 재건축, 그걸 뭐라고 하죠? 하여튼 네, 민자 역사 개발을 하겠다고 국토부 출신의 이제 구청장이 되면서 좀 탄력이 붙는가 했는데,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노량진 민사 역사에 이제 예전에 중단되었던 이제 개발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회생 신청이 있었죠. 네, 그러니까 회생 신청은 그 전에 있었고, 어제자 기사로 나온 게 노량진 민자 역사를 회생을 통해서 뭐 다시 민자 역사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그 신청이 어제자로 폐지가 됐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왜 그런 결과가 됐는지 뭐 저희 쪽에도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게, 아니면 뭐 이 사업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좀 문의가 있었는데, 결국은 뭐 급하게 이게 진행되다가 회생 절차가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된 것 같은데. 네, 이제 회생 절차 진행 사항들 좀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, 이제 회생 신청한 지는 꽤 됐거든요. 거의 한 1년 반 정도 전에 지금 회생 신청이 처음 이루어졌고, 그 당시에 이 노량진 민자 역사라는 회사는 사실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땅은 철도청 부지죠. 예, 철도청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이제 민자역사 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, 이 회사가 그런 이제 개발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는 분양을 또 했고,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양한 수분양자들이 받을 돈이 있는 그런 이제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파산에 갔다가 뭐 회생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회생 절차가 진행하다가 M&A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, 뭐 M&A 절차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맨 마지막에 회생 계획안은 낸 것 같아요. M&A 공고도 했고, 그렇게 해서 그 회생 계획안이 나왔는데, 결국에 오늘 기사를 보면은 그 회생 계획안이 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폐지 결정이 난 상황이거든요. 예, 뭐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뭐 김현장과 뭐 안진회계법인 같은 데서 같이 뭐 진행을 했다라고 들었는데, 사실 여기 뭐 가치라고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. 맞아요. 뭐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업권인데, 문제는 이거 오래된 이제 개발 계획이어서 사업권과 관련해서도 개발허가가 사실 예전에 취소가 돼가지고, 예. 이거를 이제 뭐 이 민자역사의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가 어떤 이걸 할 수 있는 개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M&A 절차도 계속 좀 늦어졌던 것 같고, 그 절차를 통해서도 실제 인수자가 제대로 물색됐는지도 좀 불투명하고, 뭐 이런 상태에서 근데 계획안을 냈다는 얘기는 뭔가에 이제 인수 절차는 마무리가 됐었고, 그 마무리가 된 이후에 실제 그 계획안은 나온 건데, 그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은 이 보기에는 실행 가능성은 없다, 뭐 이렇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저도 이거를 약간의 뭐 상담을 하면서 법을 좀 찾아봤는데요.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사실 되게 희한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기 전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안을 하려면 그냥 제안하는 게 아니라
이게 설계 도서까지도 다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설계 도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개발할 게 개발 계획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뭐 몇 10억 원 들죠. 네, 뭐 10억 가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작게 개발하면 조금 들고 뭐 설계비라는 게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개발권을 이제 받도록 철도청과 개발을 하게 되지 않으면 개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그 돈 다 날리자는 거죠. 그렇죠. 날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아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해서 그러니까 노량진 민자 역사가 이제 여기 한 250억 정도의 이제 수분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피해자니까 그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다는 것으로 이제 개발권을 다시 획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권이라는 것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걸 통해서 M&A가 뭐 진행됐지만 그 변제를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뭐 재원이 들어오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 계획안 자체가 뭐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됐거나 뭐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하면은 지금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뭐 70층까지 올린다는 건데 거기에 있는 예전에 지출한 그 분양권 그 비용을 이제 뭐 향후에 지어질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뭐 거기에 대한 소유권 중에 일부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었겠죠. 예. 그 민자 역사 중에 뭐 다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고 보면은 대구역 민자 역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롯데 백화점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노량진도 위치는 워낙 좋으니까. 그리고 청량리 그렇죠. 또 청량리도 너무 잘 돼 있고 네, 거기에 이제 청량리가 지금은 뭐 완전히 예전에 거기가 다 완전히 개발돼서 뭐 60층짜리 빌딩들이 지금 마천루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그 잘 되고 있고 왕십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. 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잘 되고 그렇죠. 있거든요. 왕십리도 엄청 핵심의 요지가 됐죠. 예, 그리고 뭐 창동 민자 역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뭐 돈이 없이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맞습니다. 철도청이 토지주인 철도청이 개발 계획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계속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냥 민간한테 맡기지 않고 뭐 자체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예, 근데 뭐 아마 또 지금 동작구에서는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다시 뭐 공모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참 그냥 지금 그러면 이 사업권이 없는 이 회사는 빼고 다시 그러면 개발 절차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분양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회생으로 처음에 진행된 게 아니라 네, 파산으로 진행된 거거든요. 파산되면 그냥 완전히 소멸하고 끝나는데 그 파산 중에 그래도 뭐 보통은 영업권이라든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라도 살려서 조금이라도 받고 채권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끝내자라고 해서 파산 중에 이제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막연한 개발권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걸 위해서 아마 회생 신청을 했고 근데 회생 신청을 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중간에 이제 회생 계획 안 자체로 법원에서 검토해 보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그 계약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도청이 확인해 줄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있다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지금 근데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?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했죠. 그렇죠.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공식적으로는 없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지만
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제안을 하면 그걸 보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예컨대 뭐 아까 말한 수억씩 들여가지고 각 여러 개가 제안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기보다는 이미 사실상 그 낙점된 회사가 제안을 하고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는 개발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? 이 노량진 역사 폐지되고 나면? 폐지되고 나면 지금 사실 누가 파산을 신청할까요?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파산 간다는 얘기는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채권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파산 비용도 드는데 뭐 왜 파산을 해야 되는지 뭐 정리를 하려면 일단 기존 주주가 이제 코레일도 25% 주식 갖고 있으니까 네네. 일단 정리를 해야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코레일 등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. 파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. 지금 정확하게 왜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이 충분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왜냐하면 이 지금 수분양자들 피해본 사람들 256억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. 그렇긴 하죠. 네. 아예 그냥 파산하는 것보다 파산하면 진짜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. 아무것도 없어서. 네, 그래서 아무 청산 가치가 제로니까. 네, 예.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회생에 갈 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되려면 좀 더 명확한 인수자나 아니면은 뭐 변제 재원이나 뭐 M&A 절차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이게 또 지금 회생한 지가 오래돼서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다시 회생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아마 이게 스토킹 홀스 방식으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우선 협상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노량진 민자역사를 인수하게 됐을 텐데 그것도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 언론에서는 여기에 이제 초고층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뭐 조단위 개발인데 그렇죠. 이게 부채 다 갚아줘도 200억 정도거든요. 정도라고 지금 보이는데. 그리고 땅은 뭐 나중에 철도청에서 동의만 하면 또 사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. 그래서 사실 이 인수 비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좀 공개 매각 절차를 조금 거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네. 결국에는 다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또 뭐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M&A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. 예, 그래서 지금은 뭐 두 가지 방법이죠. 다시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, 일단. 그렇죠. 그래서 제대로 또 할 수도 있고, 뭐 그러면 다시 회생 신청한 대로부터 이제 1년 6개월이 가니까 다시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파산을 완전히 시키고 새로 시작한다 완전. 예, 개발 계획을 이제 누가 이제 제안을 해서 누구한테 줄 거냐를 철도청에서 할 수도 있겠죠.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뭐 지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있을 거잖아요. 기존에 네. 뭐 인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수분양자 피해자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러니까 노량진 역사 그 핵심은 노량진 역사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개발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좀 지켜보시죠, 이것도. 예, 그 뭐 저희 이런 개발 계획에 있어서 뭐 이제 창동 민자 역사도 그렇고 회생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개발 이제 시행한 사람의 자금난으로 무너진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걸 다 정리하면서 뭐 새롭게 잘 된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네네. 그 부분 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좀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